원작이 갖고 있는 이 감성을 한국화해서 잘 했을까? 전 제일 설렌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대여섯 차례 혼자 약간 웃음을 참아가면서 봤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원작 대만 영화가 너무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격차가 느껴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를 나누는 팟캐스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정 패널 김상준 감독님, 여장천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영화는 대만 원작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이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사실 이 영화가 유명하긴 하지만 줄거리부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경수 씨의 이제 극중 이름은 김유준인데 장래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이 열리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죠. 근데 이 콩쿠르에서 연주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쇼크가 오면서 이제 쓰러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교환학생을 하게 됩니다. 학기 첫날 이제 학교를 구경을 하는데 이 연습실을 돌아보는 와중에 거기서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원진아 씨가 연기한 유정아라는 캐릭터를 마주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원작과 가장 큰 설정의 변화가 있다면, 원작은 고등학교 배경이라는 거, 이 리메이크판은 대학교가 배경이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설정의 변화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원작에서는 그 여주인공이 천식에 걸려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리메이크판에서는 여주인공은 어떤 병이 없어요. 일단 그게 좀 크게 다르기도 하고, 그 같은 대학의 교수로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유준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있는데, 이 아버지와 유준 이 두 사람 간의 조금 코미디스러운 케미스트리가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다. 아버지와 약간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좀 더 친구 같은 아빠가 된 네.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장면은 다 원작에서 이미 있었거나 아주 살짝의 변주만 준 장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이 씬들은 이 원작에 없던 거를 좀 더 추가한 느낌이라 그 부분은 그나마 좀 더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하나 더 하자면 오히려 천식 설정이 없어지고, 저는 사실 조금 띠용했던 부분은 그 도경수 배우가 처음에 쓰러진 잖아요. 맞아요. 콩쿠르 하다가 맞아요. 뒤에 이런 거를 활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전혀 그런 거와는 연관 없이 그쵸. 아주 건강히 다행히 맞아요. 정말 첫 장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사실 뭐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장면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사가 필요한가? 굳이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설정이라면 조금 무리한 설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쵸. 뭐 그냥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콩쿠르에서 떨어져서 온 걸로 해도 좀 더 이제 스토리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화가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애다 보니까 매번 이 유준을 못 만나는 거죠. 유준이랑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다 해놨는데 유준이 의도치 않게 바람을 맞아버려. 그리고 한동안 학교에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유준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인희라는 캐릭터가 있죠. 신예은 씨가 연기한 인희라는 캐릭터가 이 70주년 그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이 둘만의 연습실에서 키가를 하려다가 그 장면이 하필이면 정화가 목격을 해버려서 유준이 그것을 발견하고 뛰쳐나가지만 결국에는 가슴 아픈 이별을 또 한 번 더 겪게 되는.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약간 둘 중에 고르자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으세요? 자, 1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2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극중의 도경수 입장에서 네. 인희를 고를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정아를 고를 그렇죠. 것인지인 그렇죠. 거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2번 나를 좋아해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 밸런스 게임을 해봅시다. 전자? 그래도 전자. 왜요? 내가 가슴이 뛰니까. 제가 방금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 뛰는 말을. 방금 그 동굴 목소리로 내가 가슴이 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너
잘 모르겠는데 한번 거절을 애매한 거절을 놔도 그래도 더 추구할 건가? 아, 저는 거절하면 바로 돌아섭니다. 없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상대한테. 근데 반대로 아무리 상준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상준님이 그 사람한테 확실한 마음이 없으면 만나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렇죠. 상준님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으로 일단은 오.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어나더 레벨이야. 내가 좀 범접하기는 어려운 연예인 같고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뭔가 좀 소심한 마음에 말 걸기도 좀 애매하고 다가가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뭔가 내가 여기에 휘말렸다가는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할 바에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내가 호감이 있는 친구라면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차라리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 하지만 나도 이제 호감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전제라면. 그러면 그 호감은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쵸. 그거는 사실 만나가면서 또 어떤 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근데 그게 있네. 얼마나 봐왔냐. 네, 따라서 나온 좀 다를 것 시간이. 그 전제가 딸리면은 또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봐왔어. 평소에도 괜찮다고 생각해 왔어. 근데 나한테 호감을 표시 안 해. 그럼 설레는데. 뭐야?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어버렸네 방금.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야 직진. 되는 것 같더라고. 나를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으면 그 불균형 때문에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차라리 나는 나를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쏟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랫동안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표현을 해주네.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야 있겠지만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도 그만큼의 호감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면서 이 사람이랑 그럼 이성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스위칭을 한 다음에 호감이 커진다면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친구인 거죠. 친구로 남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영화로만 봤을 때 이 리메이크판 말고 이 원작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여주인공이 샤오위고 그 라이벌로 나오는 게 칭이라는 캐릭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샤오위보다 칭이가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본인 취향이. 뭐 취향을 떠나서 네. 이 리메이크판은 살짝 끼부리는 여사친 정도로 나와요. 신예은 배우 신예은 역할이. 배우님이 그러니까 유준한테 호감이 있고 얘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밥 먹으러 갈래? 막 이렇게 하고 하는 느낌인데 원작 배우는 좀 더 순애보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나를 안 봐주지만 웃으면서 다가가고 좀 더 정직하구나. 좀 더 정직한 느낌. 약간 캐릭터의 이미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신예은 배우도 뭔가 되게 활기 있고 선도 굵고 네. 표현도 좀 이제 직선적으로 하는 맞아요.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는 원작에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리메이크판에 있는 그 키스신, 그 잘못된 오해로 인한 키스신이 원작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주인공 샹룬이 원래는 그 샤오위한테 쪽지를 써서 친구들한테 뒤로 넘겨달라고 하잖아요. 7시까지 연습실로 와 하고 뒤로 넘겨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샤오위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칭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샹룬이 7시에 이제 연습실에 혼자 피아노를 치다가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감고 뽀뽀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칭이가 거기에 뽀뽀를 하는 거야. 그거를 샤오위가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거. 그 장면이 있거든요. 안 보셔서 재밌다, 모르시겠지만. 재밌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전 제일 설렌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출 잘 했어요. 그 장면을. 연출을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를 무조건 샤오위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름 반전인 거지. 그치. 다가와서 뽀뽀를 한 인물이 샤오위가 아니라 칭이네. 근데 저는 그 그림도 너무 예쁘게 담긴 거야. 맞아요. 뽀뽀를 맞아요. 하는 장면. 물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샤오이와 샹룬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칭이라는 캐릭터는 원작에서 되게 칭이라는 캐릭터도 응원하게끔 좀 그려진 느낌이 있는데 이번 판은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쵸. 같은 키스신인데도 이번에는 뭔가 다
드러내놓고 맞아. 이 공간이야, 너 이걸 할 거야, 약간 예상되는 호흡이다 보니까 물론 원작을 본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면은 뭔가 들킬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정직한 호흡이어서 뭔가 그런 반전이나 설렘이 좀 많이 약한 연출이었지 않나. 이게 리메이크판이라서 한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반전이 중요한 영화여서 이 반전을 알아버린 이상 영화가 조금은 뭐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새로움이 좀 적긴 하겠죠.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가장 큰 지점은 이 리메이크가 한국화 됐을 때 원작이 갖고 있는 이 감성을 한국화해서 잘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제일 많이 들긴 했어요. 네, 네. 원작에서는 그래도 그 옛날 건물에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나고 또 이 화면을 룩도 굉장히 좀 색채도 강하고 채도도 짙고 좀 뭔가 책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보이게 찍었는데 이번 거는 한국 현대물 로맨스 같은 딱 그런 느낌이고 학교도 뭔가 이렇게 이 SF적인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맛을 가져오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전형적인 느낌의 그냥 그쵸. 현대 로맨스물 같은.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의 그 매력은 약간 그 신비롭고 그쵸. 정말 동화 속에 심지어 그 학교 건물도 막 100년 넘는 그런 음. 약간 호그와트스럽게 그런 고풍스러운 디자인에 정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분위기를. 근데 이건 그냥 영남대학교 강의실에서 그쵸. 피아노만 아. 낡아 있지. 그리고 원작에서 이런 무드를 잘 살릴 수 있었던 거는 처음 시작도 약간 그런 편지지 느낌의 그런 이 느낌을 깔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처음 맞아요. 크레딧이 올라갈 때부터 맞아요. 뭔가 약간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일 거야 라는 느낌을 좀 받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좀 그런 건 덜 하니까 예. 상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점에서. 근데 여기는 어쨌든 원작을 모르고 봤으니까 여기에 아, 견해를 그러네.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원진아 배우가 과거 인물이라는 게 처음 딱 나오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도경수가 보는 거가 안 보이는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막 충격적이고 놀랍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 안 보이는 거였어가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음, 이 정도의 설정이었구나. 음. 약간 이런 느낌. 영화의 막 몰입보다는 그냥 한편의 만화 과한 설정을 나도 속고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투명이 인간이었군요. 제 생각에 상주님은 약간 극T일 것 같아. 보통 이런 거는 몰입하면서 봐야 "헉! 이런 반전이 헉! 사라지는 거였어? 이게 근데 약간 이런 거잖아. 뒤에서 약간 말이 돼? 말이 돼 저거? 어떻게 시간 여행을 피아노로 해?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잖아. 진짜 한 대여섯 차례 혼자 약간 웃음을 참아가면서 봤는데 오, 근데 그 웃음이 약간 이야 이거를 이야 약간 이러면서 왔던 오케이. 존중합니다. 그럼요. 이런 견해도 있죠. 예. 정말 현실 그 자체일 때야 비로소 몰입이 된다. 근데 충분히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거 아니었을까? 그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 영화 중간중간에 던지는 것도 많고 엄청 그러니까 많았어 이런 가지고 커튼을 열었을 때 이제 반응이 이 없다거나.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쳐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시간 여행을 한다든지 눈앞에 있는데 안 보였다 사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는 사실 기존의 영화들에서도 뭐 수차례 등장했던 포인트여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사실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이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뭐 흑건 백건 하면서 이 피아노 배틀의 음악들이 되게 그 당시 친구들한테 또 피아노 한번 친다 그러면 다 이거 치고 있고 요런 문화였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오히려 사실 이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과 그 반전보다도 그런 피아노 배틀이라는 그 장면이 주는 약간 임팩트가 컸었어 가지고 그쵸. 그거로 오히려 약간 입소문을 타게 된. 또 주걸륜이 실제로 각본도 쓰고 주연도 했지만 실제로도 피아노를 치는 연주도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하고 그 부분이 좀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덧붙여서 그래도 이 영화가 로맨스긴 하지만 음악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원작을 기억하는 게 그 피아노 배틀이랑 이 음악이 조금 더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피아노 배틀이 저번 원작과 비교했을 때 더 좋았을까? 음. 라는 지점에서 또 질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음악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음악을 사용하는 거나 뭐 새로운 음악을 쓴 시도, 고양이 춤도 그렇고. 근데 다만 피아노 배틀이 너무 약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연출 자체도 원작에서는 둘 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데려와서 요걸 치다가 얼굴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치고 있는 거가 느껴질 정도로 얘 정말 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물론 이제 배우님도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손 가려져 할 있거나. 때는 손하고 얼굴 할 때는 얼굴하고, 음. 그래서 실제로 안 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몰입이 조금 덜 되고, 음. 그리고 원작에서는 막 피아노를 안을 타고 막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이런 좀 독특한 연출도 있었고, 이 티키타카도 조금 더 빌드업이 좀 됐었는데 요거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네, 음. 그런 점에서. 약 어찌 보면 이 정아에게 그 아르투르 빌던가 그 악보를 구해주기 위한 그저 장치로서 기능한 것이 아닌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전체 영화의 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적인 부분보다 로맨스적인 부분을 좀 더 그쵸. 강조한 리메이크판인 것 같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배우들의 좀 연기와 원작과의 좀 싱크로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원진아 배우님은 확실히 이 원작의 여주인공과 꽤 비슷한 느낌의 또 캐스팅이기도 해서 이건 좀 좋은 캐스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도경수 배우님은 원작의 주걸륜과 이미지나 이런 많이 부분에서 좀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디서 또 비슷한 걸 느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리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는데 청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잖아요, 한국에서. 그것도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인데 거기서도 여자 주인공이 2명이 나오고 남자 주인공 1명이 나와요. 거기는 자매로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2명의 이미지는 되게 비슷해요. 물론 언니 동생 관계는 뒤바뀌었지만 이미지가 진짜 거의 유사해요. 너무 닮아 있어. 근데 남자 배우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청설에서의 원작 남자 배우는 더 약간 개구장이스럽고 능청맞고 그리고 약간 구릿빛에 인상이 그쵸, 진하고 그쵸. 머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유행했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있었던 남성의 이미지를 딱 그대로 담고 있고 어찌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비밀도 2000년대 작품이니까 이 지금에 있어서의 약간 도경수 씨 이미지는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조금 더 그때보다는 그 취향이 좀 반영이 되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청설에서의 홍경 배우님도 원작보다 훨씬 더 약간 너디하고 약간은 쑥스럽고 숙맥인 느낌으로 훨씬 더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 좀 능청맞고 좀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사랑을 처음 경험해 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20대 초반 청년의 모습, 그러니까 너디한 느낌도 조금 있고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트렌드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연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들 연기를 잘 하시는 배우분들인데 연기 자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출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너무 로맨스가 쉽게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이 첫눈에 반하는 것이 또 맞을 수 있겠지만 좀 섬세한 터치로 연기를 좀
표현해달라고 어떤 것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작부터 다 이제 뿅. 흠뻑 반해 있는 반해 있는 느낌이 느낌. 물론 조연수 배우나 저기 그 유전 캐릭터도 매력적이지만 이 시작부터 빠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따라가기가 조금 내가 지금 열심히 뒤따라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들의 감정선을.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로 뿅 하길래 저도 오케이 만화 스타트. 약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부터 판타지다.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그 마주치자마자 뿅뿅 하고 오케이 만화. 근데 뭐 그런 클리셰들은 숱한 로맨스 영화들 그쵸, 사이에서 발견할 예. 수 있는 클리셰들이니까 정리해 보자면 음악보다는 로맨스에 좀 더 중심이 쏠려 있는 리메이크판이었다. 그러면 로맨스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최근에 또 우리들이 사랑했던 소녀라든지 형설이라든지 이 대만의 로맨스 영화들이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만 영화의 어떤 특유의 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정체성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로맨스 영화 맛집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영화들 대만 영화들 중에 좀 추천해줄 만한 또는 기억에 남는 영화들 있으실까요? 대만 영화 중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로맨스는 아니지만 그 뭔가 대만의 풍경들도 잘 담겨 있고 이야기도 뭐 좀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간단한 뭐 로그라인이라면 8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가족들이 뒷모습을 찍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뒷모습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진실의 절반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뒷모습을 아기가 이제 찍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떤 흘러가는 대만 특유의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름을 그릴 때도 대만의 여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매미 또 다르게 오는 것 같고 느낌이 맞아. 약간 그 대만 감성이 시골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 약간 감성. 유럽은 완전 그냥 낭만. 약간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시골 감성이 그거 것 같아요. 그리움과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약간 낯선데 조금 편하기도 하고. 낯선데 편안함이 어떤 느낌이냐면 대만이라서 풍경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정서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한 라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나 또는 그런 마음앓이를 하는 그런 청춘들의 모습이 어떤 할리우드나 유럽에서 제작된 로맨스물에서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이 대만 영화에서는 공감이 되어서 그래서 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일본은 그 또 너무 독특한 특유의 감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업텐션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대만의 로맨스 영화를 특히 우리나라 관객들이 공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맨스 영화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음악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쵸. 음악 영화 추천을 좀 해준다면? 인사이드 르윈이라고 아마 포스터에 그 한 아티스트가 고양이랑 같이 있는 그 포스터일 거예요. 그 영화의 시작되는 노래랑 그 전반적인 무드가 가끔씩 계속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 제가 봤던 것 중에 본투비 블루라고 좋죠. 챗 베이커의 약간 전기 영화.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챗 베이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에다노크가 연기했거든요. 상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무드가 되게 그냥 캄하고 김상준 씨. 네, 차분하고 딱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본 뭐시기? 본투비 블루. 본투비 블루. 딱 그거 보고 오면은 이 공간에 딱 틀어져 바로 있을 여기 것 틀어져 같아요. 있을 네. 거예요. 네, 되게 근데 진짜 상준님 보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그거 얘기니까 떠올랐는데 네. 피아니스트.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에이드리안 브로디가 했던 총평을 남겨보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가서 본다, OTT로 봐도 된다, 안 봐도 상관없다. 세 가지 중에 고르신다면 성준님부터. 저는 그냥 OTT 나오면은 심심할 때 재미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좀 다른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드디어.
이 영화를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작을 봤다면 꼭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엑소 팬 여러분, 자, 하지만 저는 도경수 배우님 사랑하고 그럼요. 워낙 항상 응원하고 있는 연기 너무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잘하세요 실제로. 필모가 되게 탄탄하시고. 그럼요. 저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무조건 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배우들의 명연기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너무나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안타깝지만 배경만 현대일 뿐 하위 호환이지 않나. 근데 왜냐면 저는 이 제 채널에서 청설을 리뷰를 해봤잖아요. 청설도 이제 원작은 2000년대가 배경이고 2020년을 배경으로 옮겨오고 배경을 한국으로 옮겨오고 배우들은 한국 배우로 교체를 하면서 너무나 그 이식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원작 대만 영화가 너무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격차가 느껴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제가 그 청설을 보고 나서 리메이크 되게 잘했다 라는 것을 느낀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내심 그렇게 잘 이식되었으면 하는, 또 배우님들도 워낙 또 이름값 있는 배우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청설에서 느꼈던 정말 한국식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작을 이미 보셨다라면 굳이 이제 리메이크판은 안 찾아봐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신발언.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